자, 오늘 제가 한 1시간 정도 재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PB 활동하다가 20년 전에 퇴직을 해서 지금까지 방송, 출판, 재무상담, 강연 활동하고 있어요. 재무상담을 5,000명 이상 한 사람이 국내에 별로 없습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유료 상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례가 있겠죠. 제가 상담하는 분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세요. 그 저도 이제 올해 60입니다. 저보다는 뭐 누님, 형님 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상담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오늘 나눌 거예요. 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월급 생활자 통장 등등 해가지고 금융상품, 부동산까지 이제 활동을 제가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책을 제가 최근에 썼는데 재테크 호구 탈출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호구가 뭔지는 아시죠? 어리숙해서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어르신들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그 푼돈이라든가 작은 돈을 훔쳐가려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의외로 그 도둑은 멀지 않아요. 그죠?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녀분들, 손주분들이 귀엽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정말 소중한 돈을 달라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줄 수 있겠죠. 증여나 상속을 통해 줄 수 있는데 적당히 주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강의하기 전에 최근에 제가 상담했을 때 어떤 어르신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분은요, 자녀한테, 손주한테 어떻게 증여를 하냐 하면 소중한 돈인데 돈을 줄 거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너희들이 모은 만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적금을 들어가지고 3천만 원을 모았다. 그래서 3천만 원 주는 거예요. 손주가 용돈을 한 달에 10,000원 모아가지고서 뭐 20만 원 모았다. 그러면 20만 원 더 준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지 않나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요, 돈을 그냥 주면은 공짜잖아요. 공짜. 그러면 흥청망청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린 자녀나 손주에게 돈이 있다고 하면은 주변에 사기꾼들이 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돈 버는 것을 체험시키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즉 인센티브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돈을 부모님이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1,000만 원 줬지만 자기도 1,000만 원 벌어봤잖아요. 2,000만 원 됐지만, 그러니까 1,000만 원 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이 중요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벌었기 때문에 쉽사리 사기를 안 당하고 돈을 쉽게 안 쓴다는 거예요. 의미 있지 않나요? 이런 것을 남들이 교육 못 시켜요. 남들이. 직접 부모님이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육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 노후 재테크가 성공하려면 4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일단 돈이 생기면 누구한테도 알리지 말아야 됩니다. 알리는 순간에 바로 손 내밀어요. 바로. 자녀가 2명 이상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차라리 1명이다. 그러면 뭐 주든 안 주든 이거 아닙니까? 2 이상 있으면은요,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믿고 하지만 혹시라도 자녀분 중에 한 분이 정말 사채를 빌려가지고서 협박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돈이 탐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일 만만한 분이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하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주택연금이 왜 좋으냐 하면은요, 그 집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나중에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정말 사료분별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한 100살 되시면. 저희 부모님도 80 중반이신데 가끔은 이제 좀 실수하실 때가 있어요. 작게 이렇게. 근데 그럴 때 집 큰 재산인데 그거를 둘째 아들이 챙겨가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풍비박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거 하나가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2번째는요, 평상시에 목돈이 생기면 보관할 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미리. 갑자기 생긴 거 어떻게 할 거냐 하지 마시고 미리 언젠가 내가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1억이 생기면 여기다 보관하겠다. 그게 어떤 통장이 제일 좋을까요? 보통 예금도 좋지만 조금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영어를 써가지고 증권회사 가시면은요,
MMF, CMA라는 게 있어요. 그냥 그런 거 있다고 알고 계세요. 어려 안 하신 분들은. 거기는 넣었다 뺐다 하는 건데 금리가 한 3.5에서 4%를 줘요. 예, 그런 거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거기 대신 뭐 거액을 넣지 마시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죠? 그 넣으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여기는 습관을 쓰면 되는데 안 꺼냈을 때는 이자가 붙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방법이고요. 세 번째, 절세형 금융상품에 한도껏 가입하자. 세금을 아껴주는 통장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비과세 종합저축 5천만 원까지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선 가입하시고 남을 때 다른 걸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금융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려 볼게요. 선생님들 아주 뭐 대단한 분들이 앞에서 제가 진도 나가듯이 하면 안 되잖아요. 고등학생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금과 달러 예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은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전 세계 국가들하고 우리가 계속 교류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에서 어떤 일이 터지게 되면 금값이 올라가고 달러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원화 가지고서는 해외여행 갈 때 돈을 많이 못 써요. 미리 조금 환전해 놓는 거죠. 그것을 실물로 갖고 있지 마시고요. 금반지, 골드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는 달러 예금, 달러 현찰을 가져가지 마시고 은행에다가 달러 예금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또는 그 한국거래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시면 증권사 통해서 금 통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물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통장에다가 무게를 찍어줘요. 한 돈이면 무게가 몇 g입니까? 한 돈? 3.75. 맞습니다. 3.75g. 그러면 3.75g을 사두면 3.75라고 찍혀요. 통장에. 그리고 실물은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거예요. 분실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금 통장하고 보험증권은 분실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증거들이라 그래요. 하지만 수표 이런 걸 분실하면 안 돼요. 그건 주신 사람이 써먹으면 손실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금 통장이라든가 보험증권 같은 거 잃어버려도 재발행이 돼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남들의 실패 경험담을 경청하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은요, 일단 여기 안 계신 분들보다 훨씬 유능하신 거예요. 왜 유능하시냐 하면, 일단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의상을 잘 차려입었잖아요, 지금 그죠? 많이 보이니까 머리도 감으시고, 그리고 거울도 보셨잖아요. 벌써 경쟁력이 생겼죠? 남들보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교육을 받은 분들은 계속 받아요. 제가 35년 동안 교육을 했거든요. 받기도 했지만 교육을 받는 사람 계속 받는데 안 받는 사람은 평생 안 받아요. 안 받고 본인의 고집만 있어요. 고집. 내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거를 철저하게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손주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손주한테 배워야 돼. 이제 그죠? 스마트폰 배워야 됩니다. 우리 어디 식당 가면 키오스크라고 있죠? 누르는 거 이렇게. 이거 어렵잖아요. 사실 그죠? 손주들은 잘해요. 그거를 이렇게.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안 받을수록 본인이 좀 이렇게 주장이 강해져요. 그러시면 나중에 좀 외톨이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띄워놓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금값이 올라갈 때는요. 금리가 오를 때일까요? 내릴 때일까요? 내릴 때입니다. 수준이 보통이 아니세요. 대단하십니다. 한 번에 나오고 그 얘기가. 즉 이자를 많이 쳐주면 금을 안 사고 예금을 해요. 저는 예전에 기억나시죠? 30년 전에 그때 금리가 높았잖아요. 그때는 은행에 예금만 해도 그게 재테크가 됐다니까요. 지금은 예금 이자가 낮으니까 금을 사는 거예요. 금은 물가를 따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상가 있죠. 상가 투자를 예전에 많이 하셨죠. 우리 선생님들. 지금은 상가 투자가 시대가 지났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상가는 이제는 제한적으로 필요해요. 스마트폰으로 다 하니까. 그죠? 뭐 웬만하면 다 쿠팡에서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줄 서서 기다렸다가 물건을 사지 않아요. 미용실은 가야 되고요. 편의점은 가야 되지만 그 외에 다른 데는 안 가요. 그래서 상가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은데 하신다고 치면은 남양상가가 좋을까요? 북향상가가 좋을까요? 북향입니다. 그런데 왜 남양이
말씀하시냐면은 남양집이 좋으니까 상가도 남양상가가 좋을 것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반대예요. 남양상가는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조명빨이 안 먹어요. 음식물 상해버리고요. 옷감 바래버려 색깔이. 눈이 그렇죠. 눈이 부셔가지고서 커튼 쳐버린다니까요. 근데 북향상가는 조명빨이 쫙 먹고요. 업종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북향상가가 좋은 겁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 자녀분들이 지금 40대일 수 있잖아요. 한참 그 사회생활 하면서 명예퇴직할 수 이런 나이잖아요. 그럼 퇴직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혹시라도 무리해서 투자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가를 안 하는 게 좋은데 하더라도 북향상가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북향상가를 했는데 옆에 땅에 빈 땅이 우리 창원시 땅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파출소가 들어왔어요. 파출소가. 상권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어떻게 잘하셔요 역시. 맞아요. 술을 팔아야지 객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술을 팔아야지 매출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파출소 옆에서는 술 안 먹어요. 그냥 그래 술 맛이 안 난대요. 거기는 건전하게 뭐 문방구 뭐 이런 것만 잘 되는 거죠. 집값하고 상가값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면은 집값이 올라가는데 안전한 곳에서는요 사실 사람들이 이 맨정신에 있으면 돈을 많이 안 써요. 그래서 고급 식당 있죠. 고급 식당 가잖아요. 특징이 있습니다. 비싼 식당 가시면은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왜 없냐? 거울 있으면 들어가서 자기 얼굴 볼 거 아닙니까? 자기 분수를 바로 알아차리죠.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이거는 오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거 한 번에 나가는구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거울을 치운다는 거예요. 일부러 현혹시키려고. 뭐 예술품으로 재택할 수 있겠죠. 예술품. 여러분 예술품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몇천만 원 이게 아니라 소박하지만 여러분 우리 1층에 보니까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거. 선생님들이 그리신 거죠? 그림 그리는 거 쭉 있더라고요. 그것도 예술품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1000년 후에 누가 발견했다 볼게요. 대단한 그림 아닙니까? 조상님들의 그거잖아요. 그래서 비싸지 않지만 정성에 들어가 있는 그림 같은 거 한두 점 같은 거를 걸어놓으세요. 그러시면 그 즐기는 거죠. 쳐다보시고.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약주 한잔 하시고 할 돈을 몇 번 아끼시면은 그런 거 사실 수 있어요. 그리 비싸지 않거든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나가겠습니다. 노후 대책을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미래로 볼게요. 여러분 매우 죄송스러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60밖에 안 된 젊은 것이 얘기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조회사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상조회사 직원들한테 호상이라고 하는 게 몇 살이냐? 호상이라는 것이 몇 살에 고인이 돌아가셔야지 호상이냐 물어봤더니 상조회사 직원이 몇 살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몇 살? 상조회사 직원이 96세예요. 96세. 95세까지는 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너무 아까운 나이라는 거예요. 96세가 넘어야지 그때서 어느 참 살다 돌아가셨네 박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머지않아서 100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몇 세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소로 볼 때는 40대 같으신데 앞으로 뭐 한 수십 년 더 사시겠죠. 그럴 때 미래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자녀하고 같이 늙어갈 수 있잖아요. 문제가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자녀들도 60대지 않겠습니까? 이미 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럼 자녀도 노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65세부터 노인이니까 그 법적 용어가. 그러면 같이 노인과 노인이 함께 교류해야 되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 이런 거 있겠죠. 퇴직금도 있겠죠. 그리고 월세 받는 것도 있겠죠. 등등등. 이거 다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보통 한두 개 정도 있어요. 기초연금 나오고 하겠죠. 기초연금 한 4만 원 되죠? 그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녀와 손주에 대한 교훈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이요. 80대 후반이신데 자식들이 잘 살아요. 손주들도 잘 됐어요. 그런데 일부러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공병을 주는다는 거예요. 공병을. 여러분 소주 한 병에 공병 가격이 얼마입니까? 100원. 맥주병은 얼마입니까? 130원. 100병을 모으면 10,000원, 13,000원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일부러 동네다니면서 주는다는 거예요. 자료에다가. 그러면 자식들이 보죠. 이렇게. 엄마 뭐 하시는 거냐. 그러면 요거 가지고서 오늘 반찬 사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어디 가서 하루 한 시간 일하면 10,000원 벌잖아요. 최저시급이.
만 30원이니까 내년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종료되면서 이렇게 움직여서 그걸로 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게 뭐냐면요. 더 큰 교훈이 뭐냐면 공병을 그분 얘기예요. 공병을 주술 때는요. 운동이 되고 돈을 안 쓴대요. 그때는. 그거 하는 활동하는 동안은 돈을 안 쓰고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참 느낌이 왔어요. 그 얘기 들었고 나서. 그래도 뭐 저희들 뭐 공병을 주술하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자식들한테 비언어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시고요. 자, 모으는 자산이 있고 체험하는 자산이 있어요. 여러분 유럽 쪽에 거기는 명품이 많죠. 명품들 루이비통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유럽에서 나왔잖아요. 프랑스, 이탈리 이런 데서.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은요. 명품을 잘 안 산대 이제는. 명품을 안 사고 뭘 하냐? 여행을 많이 돼. 여행을 다닌다는 거예요. 여행은 가족끼리 공유하는 추억이죠. 훔쳐갈 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함께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즐겁잖아요. 한때가. 나중에 언젠가 치매가 왔다 하더라도 단서로 제공할 수 있죠. 아, 이게 엄마 사진이야. 그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추억이 있는 거잖아요. 맨날 안 보고 싸우고 이런 사진 기억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품백은 잃어버리면 그만이고 하지만 추억은 훔쳐갈 수도 없고 영원히 남는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험하는 자산 앞으로 이쪽으로 가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동안 숨겨둔 자산이 많으시다 하시면 그거를 이제는 조금씩 쓰실 필요가 있어요. 탕진하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100이 있다, 100원이 있다 그러면 1원씩 좀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릴 거예요. 분산 투자를 영어로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언제든지 돈을 쓰고 싶을 때 쓰려고 포트폴리오 하는 거거든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눈빛을 뵈니까 다 이해하셔가지고 제가 무슨 뭐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느낌이 들어요. 대단하신 분들이 모이신 것 같아요 오늘.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경제 규모도 커졌지만 신용이 매우 높아. 신용이 우리하고 신용이 같은 나라가 미국 같은 데가 우리와 신용이 똑같아요. 인정해 준다는 거 인정. 우리보다 신용이 나쁜 나라가 일본, 중국이에요. 신용이 나쁜 나라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여러분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아주 훌륭한 나라가 된 거예요.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 선진국. 해외 나가면 우리나라처럼 깨끗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카페에 가서 뭐 휴대폰 놓고 가도 훔쳐가지 않죠. 유럽은 다 도둑이 엄청 많아요. 도둑이 엄청 많아요. 놀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죠? 노트북 같은 거 훔쳐가 막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루는 대한민국입니다. 한 박수 한번 쳐야 이럴 때 그죠? 대단하십니다. 자, 선생님들 재무 면역. 우리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금방 감기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감기 걸려가지고서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나중에 면세 드시면 심해져 폐렴 되셔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면역이 센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저 보자고요. 몸의 면역은 비타민 드시고 식단도 관리하시고 검진도 수시로 하시고 명상도 하시면서 그리고 운동하셔야 돼요. 그런데 재무 면역은 어떻습니까? 학습하셔도 학습 이렇게 학습하시고 나눠야 돼요. 재산을. 한 바구니 얻다가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컨설팅 필요하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세요. 재산이 많은데 상속세 증여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근데 간단한 거죠. 세무사무소에 가셔가지고 돈을 좀 내고 한 돈 10만 원 내고 상담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까우셔가지고 혼자서 끙끙 앓아요. 그러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요. 그분이 돌아가시잖아요. 만약에 돈 많은 분이. 그러면 사위들 며느리들은요. 바로 어디 갑니까? 바로 법률사무소 가요. 가가지고 어떻게든 불이익 안 당하려고. 여러분 잠깐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지금 땡겨서 얘기할게요. 삼남매가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요. 돈이 많은데. 그래서 미리 좀 주려고 그래요. 증여를. 그래가지고 마지한테는 10억짜리 정기예금. 둘째한테는 강남 아파트 10억짜리를 줬어요. 셋째한테는 자기 갖고 있는 주식 중에서 10억 원어치를 줬어요. 10억 줬어요. 5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5년 후에 돌아가신 날로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재산을. 그랬더니 예금은 그냥 10억이고 강남 아파트는 30억 됐어요. 더 놀라운 게 주식은 80억이 주가 올라가가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간에 분란이 생겼어요.
마지는 10억밖에 못 받은 거고 막내는 80억 받아간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싸운다고요. 지금 법률 용어인데 유류분이라고 있어요. 내가 받을 몫을 막내가 더 가져갔다 이거예요. 가정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버려요. 그래갖고 서로가 철천지 원수가 돼버려요. 이제 이거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제가 드린 이야기고요. 자, 그러시고요. 앞으로 더 연세가 높아질 때까지 노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보면 복습할 수가 없죠. 지금부터 5년 후에 돌아와서 지금 나이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대리할 수 없죠. 여러분 아무리 부지간이라도 대신 아플 수가 없어요. 바라볼 뿐이지. 그래서 차라리 말이죠. 건강하신 분이라도 더 운동하셔가지고 간병하셔야지 같이 아파하고 하시면은 더 먼저 쓰러져요, 그분이. 그리고 주거 환경 매우 중요하죠. 주거 환경. 이거 여러분 제가 좀 반어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100세가 제일 많은 동네가 두 군데가 있어요. 100세 이상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제일 많은 데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라는 섬이에요. 거기 남성 100살이 이상이 제일 많아요. 여성 100살이 제일 많은 데가 일본의 오키나와예요. 두 군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매우 언덕지고 살기 불편해요. 나가면 언덕 내려가면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없어요. 그리고 공기가 좋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덜 받아요. 사람에 치이지 않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동네 분들하고 다 가족처럼 지내요. 인구가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그냥 뭐 남이라도 형제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게 외로울 틈이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이 된 거예요. 불편하다.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장육부가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지금보다 더 드시잖아요. 그럼 제가 운동 처방사입니다. 사실 운동 처방사. 제가 홈트레이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을 해봐서 아는데 우리가 좀 몸이 아프고 하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럼 몸은 더 망가지는 거예요. 장기 같은 거. 여러분 우리 항문 관략근은요. 한 8, 90년 쓰면은 기능을 많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그래서 계단 같은 거 무릎이 아프지 않으시면 계단 올라가실 필요가 있어요. 계단 이렇게. 그러시면 이제 자동적으로 단련이 돼요. 단련이. 그래서 저는 운동 처방사 역할도 이따가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후반부에 준비가 됐어요. 주거 환경은요. 너무 편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를. 너무 편리하시게 되면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나중에 숨 쉬는 것도. 숨이 가쁘게 쉬어봐야지만이 평소에 숨이 잘 쉬어지는 거예요. 운동했다는 말은 뭡니까? 땀이 나야 되는 거예요. 숨이 가빠지고 이래 운동이 된 것이지. 하루에 1000보 걸었대요. 1000보. 근데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걸었대요. 천천히. 운동한 거 아니에요. 산책한 거지. 하루에 한 3시간 동안에 1000보 걸었다. 그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몰아가지고 한 10km를 걸어갔어요. 빠르게 좀 이렇게. 그럼 운동이 많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요소는 뭐 이미 많이 좀 자리 잡았잖아요. 말씀드릴 건 없고요. 관계 정리. 여러분 살면서 사람은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동물하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얘가 열면 많아서 그런데 우리 강아지가 똥 싸고 이렇게 해도 귀엽죠? 강아지 똥 싸면 다 쌌어 이러잖아요. 이렇게. 근데 예전에 시부모님이 그러시면 막 났다잖아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사람 때문에.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선생님께서 지금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해롭게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이런 분들은 멀리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처럼 좋은 그런 인성 갖고 있는 분들을 자주 만나야 돼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출석하셔가지고서 옆자리도 바꾸셔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바꾸셔서 많은 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게요. 자, 재무사고 한 2-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인감증명서 같은 거 있죠. 인감증명서.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여러분 인감증명서를 어딘가 제출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용도가 공란이에요. 공란. 빈칸이라고요. 집을 팔고 할 때는 매도용은요.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 팔고 사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빈 양식을 떼줘요. 공란이라고 이렇게. 그거를 제출했다가 받은 사람이 몇 번만 먹으면은요. 그렇죠. 그거를 유용할 수 있어요. 딴 데다가 무슨 이상한 통장 만들 수도 있고 신용카드 만들어가지고 막 연체시킬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저처럼 저런 인감증명서 그 용도란에다가 볼펜으로 적어버려요. 볼펜으로. 강원도 무슨 땅에다가 지하수 파는 데만 사용을 하시오. 이렇게 적어버려요. 저는 아예. 2번 못 써먹게. 그걸
제출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를 제출할 때는 볼펜으로 용도를 적으시라고 해요. 무슨 은행 제출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을 나쁜 때 써먹을 수가 없어요. 요거 보죠. 등기부등본, 부동산. 여러분 집을 사고 파는 것은 큰 결심이죠. 큰 결심인데 의외로 간단하게 TV 고르는 것보다 쉽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 뻔하지 뭐. 도배장판 하면 새 거야. 안 가보고 사버려. 안 가보고. 등기부등본을 뜰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동료들 보면은요, 그냥 간편하게 현재 유효 사항으로 떼요. 등기부등본을. 그러면요, 살아있는 등기만 나와요. 살아있는 등기. 즉 주소하고 소유자만 나와요. 딱 두 장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러면 그 부동산의 상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야 돼요. 말소사항 포함. 떼게 되면 역사가 쫙 나와버려요. 역사가. 이런 거예요. 서울에 방배동이라고 있어요. 방배동. 거기는 빌라가 많아요. 아파트가 별로 없고. 빌라가 고만고만하게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분이 빌라를 사러 왔어요. 저 찾아왔습니다. 이상하다고요. 왜냐하면 값이 싼 거예요. A라는 빌라등이 있으면 그게 주변보다 훨씬 싼 거예요. 가격이.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저 찾아왔어요. 제가 말소사항 포함으로 등기부등본을 떼봤어요. 뗐더니 한 5장인가 쫙 나오더라고요. 내용이 많아요. 지어진 등기는 다 나와요. 알고 보니까 20년이 채 안 된 빌라인데 집주인이 7번 바뀌었어요. 7번. 뭔가 느낌이 안 좋지 않나요? 사기 좋으면 잘 안 팔고 지역 살죠. 그래서 원인을 깊이 팠더니 싼 이유가 나왔어요. 그 방배동에 있는 빌라 건물 지하에 지하철이 지나간다고요. 지하철이. 시끄럽고 흔들려 건물이 조금씩.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흔들리고 시끄러우니까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팔고 따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들을 등기부등본을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게 되면 역사가 다 나온다고요. 압류서부터 경매서부터 계속 다 나와버려요. 마치 경력사항 뽑을 때 이력서 보듯이. 여러분 손주들 대학 졸업하고 하면은 신입 대졸 뽑을 때는 학교 나온 것만 보고 뽑잖아요.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하지만 40대의 경력사항 뽑을 때는요. 학교를 안 봐요. 당신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어? 어디서 근무했어? 사고 친 거 있어 없어? 이거를 본다고요. 그래서 뽑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력서 보고. 똑같은 거예요. 집도요. 아파트가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20, 30년 됐잖아요. 그럼 그 살아왔던 경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보시자.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전원주택 이 부분은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지금 강원도에 집을 줬어요. 작년에 강원도에 집을 줘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는 직접 썼어요. 직접. 여러분 집을 잘못 지면은요 10년 늙어버려요. 그죠? 속상해가지고 속썩이고 해서 전 직접 건축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요 직접 땅 판 게 아니라 공정별로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쳐다봤어요. 이렇게 쳐다만 봐도요 소위 땡땡이를 못 쳐요. 여러분 포크레인 한번 들어오면은 일당이 70만 원이거든요. 하루에. 멀리서 전화만 하잖아요. 여러분 사장님 여기 안발이 나와가지고서 한 4일 일 더 해야 돼요. 거짓말 할 수도 있죠. 그러면 300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만 보고 있어도요 비용이 많이 줄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3개월 걸리니까 1년 동안 해서 집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매우 싸게 줬어요. 튼튼하게. 그리고 배관을 제가 다 알죠. 배관. 전기로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기만 파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분양해서 사잖아요. 산 사람은 다 뜯어요. 다 뜯으면 공사비 엄청 들어가고 스트레스 말도 못해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절대 비싸게 지면 안 돼. 비싸게 지면 나중에 포기해도 될 정도 금액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만약에 선생님들 땅이 있다면요. 이제 세컨홈 시대가 됐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얘기했어요. 앞으로 비농업인 303평 미만의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비농업인이거든요. 303평 미만 조그만 땅에 있는 거기다가 농막을 놓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6평짜리. 이게 다 거의 다 불법이래요. 왜냐하면 화장실 쓰면 안 돼요. 잠자면 안 돼요. 근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지방자치단체가 이행강제금 매기고 원상복구해라 라고 2년 전에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 이분들이.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요 20만 채래. 20만 채.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국민신문 같은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러면 이거 활성화시켜라 해가지고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10평으로 늘려서 질 수 있게 지금 입안이 되고 있어요. 입안이.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가을쯤 되시면은요, 한 50평짜리 밭이 있다. 거기다가 10평짜리 좋은 집을 얹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동주택도 좋거든요. 그러면요, 작은 집을 만드는 거죠. 주말에 가셔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할 수도 있잖아요. 텃밭 일구고.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아마 이건 제가 30 몇 년 동안 그 부동산 연구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국가가 나서가지고 권장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보겠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자고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할 수 있잖아요. 정말 운이 없으면. 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누가 찾아왔어요. 하죠. 어르신, 좋은 거 있으니까 투자하세요. 그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ELS가 됐던 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좋은 거 있다고 투자하라고 하면은 본인이 먼저 해야 되죠. 본인이 하고 돈 있으면 가족이 해야 되죠. 가족이. 그 동창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권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를.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예요. 첫 번째, 찾아왔어요. 그러면 명함을 줄 거 아닙니까? 무슨 투자회사의 홍길동 부장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저는요, 처음 본 사람이고 돈 얘기해야 되니까 혹시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맞는지? 이 얘기 한번 하면 돼요. 그죠? 처음 만났으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기꾼 같으면 벌써 거기서 쫄아요. 아, 들켰다. 당당하다면 그래요. 신분증 딱 보여주고서 우리 또 맞다. 그러면 거기서 1단계 통과해요. 2단계가 중요해요. 2단계가. 자, 지금 저한테 얘기하실 건데 그 얘기를 제가 녹음해도 되겠냐 물어보세요. 녹음해도 되겠냐. 폰을 꺼내놓고 녹음을 딱 누르는 거예요. 녹음이 되겠냐. 그럼 안 된다 그러면 들을 필요 없는 거고, 된다 그러면은 사기꾼 같으면은 말이 짧아져요. 한 5분에 끝나요. 이거 위험할 수 있지만 뭐죠 이렇게. 나중에 법정에 갈 거니까 그 자료가. 여러분 녹음은요, 내 목소리가 들어가면은 합법이에요. 합법. 여기다 녹음 설치하고 내가 다른 데 갔다. 이건 도청이에요. 도청.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 들어가면은 합법이 되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왜 녹음하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 나는 항상 좋은 얘기 있으면 녹음해가지고 우리 조카가 로펌에 있는 변호사인데 내가 보내준다 들어보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아마 사기꾼 같으면은 야, 저를 잊어주세요 하고 돌아갈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엮이면 계속 엮여간다고요. 이제 그거를 덮으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요. 잠을 나중에 못 주무세요. 우울증약 드세요. 우울증약.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 드린 거고요. 여러분 상속 증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상속세는 많이 바뀔 거예요. 이제. 지금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고세율이 50%예요. 30억 넘어가면. 이거를 지금 정부의 의견은요. 10억 넘어가면은 40%로 10%포인트 내릴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 공제해 줬는데 이거를 5억까지 공제해 주는 걸로. 쉽게 해서 자녀 둘에다가 배우자가 있다. 그 돌아가셨다. 17억까지는 세금이 없게 이렇게 의견이 나왔어요. 지금 정부 의견은.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상속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만큼 재산을 남길 필요도 없지만 상속세를 낼 일은 거의 없어요. 100명이 들어가시면 6명만이 상속세를 낸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해당이 없어요. 근데 증여죠, 증여. 여러분 증여가 어떻습니까? 결혼하는 자식한테는 얼마 줄 수 있죠? 1억 5천. 1억 5천 줄 수 있어요. 1억 5천. 그 양쪽에서 3억 받지, 3억. 거기다가 며느리 사위한테는 1,000만 원 줄 수 있어요. 1,000만 원 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그리고 성인 자녀한테 5천만 원 줄 수 있고요. 성인 자녀 아닌 손주한테 2천만 원 줄 수 있어요. 10년 주기로. 근데 그거를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법에 정해져 있을 것이지 그렇게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산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현실을 보면.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그 보약이 있는데 그것도 못 먹고 있는 입장에서 무슨 자식의 손자를 5천만 원 줍니까? 그거보다는요, 그런 정신을 주라는 거죠. 제 얘기는.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손주 봤어요. 봐서 제가 100일을 다음 달에 하는데 100일 기념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금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3.75g 찍어서 그 통장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딸들한테 몇 살이었던지 잘하면 계속 찍어줄 거고 무게를. 잘 못하면 여기서 끝이야 라고 얘기하려고 해요.
잘하면 그냥 제가 어차피 직계 정부식이니까 제가 개설할 수 있어요, 통장을. 그리고 넣어주는 건 제가 이렇게 입력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딸과 사이를 못 봐요, 그거를.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실명제라. 그럼 잘하면은 뭐 1g, 2g씩 계속 사줄 거고 매달. 잘 못하면은 안 넣어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요. 큰 돈이 아니에요, 이게. 작은 돈 가지고서 사람들이 명분이 쓰는 거예요. 목돈 한 번에 1억 주고 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는 안 그러겠지만 1억이 생기잖아요. 부모가 주셔가지고. 그러면 문 2개짜리 차를 사요. 오픈카 열리는 거 있잖아요. 비싼 차. 5년 타면은 5분의 1도 못 받는 거. 감가상각이 심해돼가지고. 그리고 기분 낸다는 기분. 공짜 돈이니까. 애들 버려요, 잘못하면. 그거를 유익하게 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정성스럽게 20년 동안 준다는 거죠. 손주가 태어나면. 그러면 20년 동안에 1kg의 금과 10만 달러 예금을 가입해줬다고 볼게요. 20년 동안에. 그러면 매월은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정성이 놀랍지 않나요? 그건 제가 볼 땐 나중에 언젠가 자식이나 사위나 손녀나 손주가 할머니가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했을 때 통장을 보여주면 돼요. 20년 동안 내가 넣었다. 의미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자, 여러분 상속세는 설명을 생략할게요. 제가 앞으로 상속세는 많이 부담을 줄여주는 거니까 정부가 설명을 제가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간 관계상. 유언장이 뭡니까? 유언장은요, 말로 남기는 거죠. 근데 개인의 의사결정인데 법보다 앞서는 게 유언장이에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말 없이 돌아가시게 되면 법적 상속이에요. 법정 상속. n분의 1입니다. 혼에서 똑같이 가다가야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쓰는 거예요, 물론. 써가지고 큰아이 너는 이렇게 둘째 뭐 이렇게 해서 했다고 치면 그대로 집행이 돼요, 그대로. 즉 부모님의 의사결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님이 유언장을 쓰시고 마지막 썼다. 마지막 매번 바뀔 수 있어요. 마지막 게 유효해요. 하루에 한 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쓰는 게 유효하다. 그러면 그게 일기처럼 쓸 수도 일기처럼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심경 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만 자필을 써야 돼요. 그거는 이해하시고 사인 안 돼요. 도장 찍어야 돼요. 지장도 돼요. 그러면 그게 법보다 앞서는 여러분들의 의미란 말이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이거 예금 보자고. 예금금리. 지금 금리가 3.5%잖아요. 우리나라가 3.5예요. 미국은 5.5%, 일본은 오늘 올렸어요. 0.25% 이렇게 올렸어요. 아르헨티나 나라는요, 금리가 40%예요. 그것도 많이 내린 거예요. 올 봄에는 금리가 133%였어요. 금리가, 이자가 정상이 아닌 나라죠. 근데요, 아르헨티나 직장인들은요, 월급을 타는 날 돈을 다 쓴다는 거 아닙니까? 물가가 더 올라가가지고, 물가는 200% 올라가, 200%. 그러니까 물가는 항상 금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직장인들은. 오죽하면 아르헨티나의 편의점에 권총 강도가 들어왔는데, 돈 빼고 가져갔대요, 돈 빼고. 돈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통화정책을 실패한 나라가 그런 나라 중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관리 잘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게 30년 이상 동안의 금리표예요. 여러분 88년 이때는 10%죠. 10%. 그러다가 4.8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지금. 과거에는 10%가 넘었다고요, 금리가. 이럴 때는 그냥 저축만 해도 되는 거예요. 재테크가. 지금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죠. 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예요. 재물을 나누고 흩어뜨려서 던져놓는다. 이게 분산 투자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말씀드릴께서 1,000만 원짜리가 10개가 있다 볼게요. 통장 10개가 있다 볼게요. 1억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몰아가지고 예금을 한번 해버리면 1억으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예금, 주식, 채권, 금, 달러 예금, ETF 뭐 등등 해가지고 10개 쪼개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1년에 1,000만 원 쓸게요. 그냥. 1,000만 원씩 10개, 1억을 집어넣고 1년에 1,000만 원 쓸게요. 쓰는데 기준이 뭐냐면은 10개 중에서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거를 꺼냈으면 되죠. 올해 꺼냈을 때는 제일 잘 나가는 거를 해약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손절매가 아닌 입절매래요. 입절매.
이익이 났으니까 꺼낸다는 거예요. 익절매라는 거예요. 손절매는 뭡니까? 1,000만 원이 500만 원 됐어요. 제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지자 좀. 그게 손절매라는 거예요. 손절매 안 하고 익절매만 해볼게요. 그러면 올해 1,000만 원이 1,300만 되겠죠. 300만 더 쓰는 거잖아요. 내년에 또 제 1등 한 것도 꺼내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당초에 1,000만 원씩 10개 1억 원이 1억 3천 될 수도 있는 거죠. 3년을 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금액으로 볼 때. 그래서 부동산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돈을 꺼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로 묶어버리면 수익이 많이 나든지 손실 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손해보면 안 꺼내 쓴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시기, 그 나이 때는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그게. 갑자기 주무시다가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먹고 안 쓰는 동안에 그런 일이 생겨버리면 자식도 불편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매달 적당히 쓰셔야 돼요. 쓰시는데 그거를 손해본 거를 꺼내지 마시고 수익이 난 거를 꺼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볼게요, 실질적으로. 금융상품이 있고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고 등등등 있어요. 부동산까지 있어요. 이렇게 8개의 자산군이 있는데 여기서 개별 자산이 8개가 또 있어요. 8개씩 88, 64죠. 64가지의 상품이 있어요. 이렇게 투자 상품이. 만약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3천만 원을 드리고 1,000만 원씩 3개로 분산해 보시라고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근데 1번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삼성전자 1,000만 원, LG전자 1,000만 원, 하이닉스 1,0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씩 뒀어요. 3천만 원을. 2번 선생님은 삼성전자 1,000만 원, KT 1,000만 원, 아모레퍼시픽 1,0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1번, 2번 중에 어떤 분이 분산을 더 잘했을까요? 2번이죠. 1번은 IT 쪽에 몰빵한 거죠. 종목은 다르지만 똑같이 반도체 업종이란 말이에요. 중국이 대만을 접수해가지고서 반도체를 작업 조작하면은 중국의 전 세계 반도체의 3분의 1을 사가요. 원래 중국이. 그걸 안 사갈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못 팔아먹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손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반도체가 됐던 통신이 됐던 화장품이 됐던 하나는 뜰 수 있잖아요. 하나는. 그러면 확률적으로 수익이 난 거를 꺼낼 수 있다는 거죠. 돈 필요하면. 3번 이렇게 했어요. 삼성전자 1억, 국채 1억, 금 1억 이렇게 투자했어요. 금은 벌써 다른 거죠. 금융하고 따로 논단 말이에요. 역할이 틀려요. 훨씬 더 여유롭단 말이죠. 4번은 이렇게 했어요.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 주식형 펀드에다가 1,000만 원 넣고 그 다음에 달러 예금에다가 1,000만 원 넣고 달러 예금에다가 그리고 부동산 조그만 거 하셨어요. 토지를 조그만 거. 1,000만 원짜리. 훨씬 잘했죠. 부동산까지 했으니까. 집 빼고 부동산은 하나 더 있을 필요는 있어요. 아까처럼 세컨홈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부동산은 속을 안 새기죠. 즉 토지는. 값이 싸게만 사면은요. 그럼 어디 없어지지도 않고 내가 이용해보면 되니까 텃밭만 하셔도요. 여러분 이자보다 나요. 텃밭만 한 10평 하시잖아요. 만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니까 수출이. 저도 하고 있고 3평 하는데 엄청 바빠요. 고추서부터 해서 가지, 오이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트 가서 그걸 안 사요. 이제 그 채소를 안 사요. 그거 뜯어서 먹고 삼겹살만 한 팩 사면은 그냥 오늘 아주 훌륭한 바비큐가 되더라고요. 5번은 어떻게 했냐면요. 본인이 펀드, 배우자가 달러예금, 자녀가 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나눠준 거죠. 이렇게 적당하게. 그리고 자기가 줄 때는요. 현금을 주지 말고 토지 같은 거 주게 되면 이거를 잘 못 팔아먹어요. 만약에 자녀가 2명 이상이다. 그러면 공동명의로 사주면 좋아요. 공동명의. 그러면 서로가 사이가 항상 좋아요. 사이가. 따로 주면은요. 하나 팔아먹고 그냥 나중에 돈 더 달라는다고요. 하지만 공동명의면은 합의해야지만 팔 수가 있어요. 사이가 좋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후반부로 가겠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말씀드리고 질의에 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건강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하면 안 돼요. 그죠? 사람 알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제가 해본 결과는 집에서 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헬스클럽 안 가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상 근육을 강화시키면 낙상할 때도 보호가 되고요. 그죠? 운동신경이 있어갖고 누가 차가 달겠는데도 피할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하신 분들은. 그리고 집에서 하는 운동은 다관절 운동이 다관절. 그러니까 뭔가 들고리라 이런 것들 하셔야 되지. 헬스클럽 가시면은 제가 헬스인들은 뭐라는 게 아니라 고정식으로 요거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만 커지지 이걸로 아무리 커도 힘을 못 써요. 허리가 안 좋으면 힘을 못 쓴다니까요. 전체적으로 힘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시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막 무릎이 안 좋다 하시면 그 운동 하시면 안 돼요. 건강한 상태에서 운동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걸 이용할 수 있어요. 벽도 있어요. 벽에 운동 어떻게 했냐 아십니까? 벽에 서가지고 엉덩이 등 대고 딱 이렇게만 해서 운동 된 거예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되고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이렇게 돼요. 운동이. 이거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벽에 쓰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분 있어 보세요. 발바바 떨려요, 팔이. 이게 운동이 된 거라니까요. 이게 반복하시면 큰 자세 교정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선생님들 앉는 자세 있잖아요. 앉는 자세. 다음에 교육 받으실 때는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50분 강의 듣잖아요. 그러면 무릎에다가 A4 용지를 하나 딱 끼고 아니면 스마트폰을 딱 끼고 무릎에다가 떨어뜨리지 말고 50분 있어 보세요. 제가 1년 동안 한 번 정도 못 봐요. 다 떨어뜨려요, 다. 무릎은 모은 힘이 약해지셔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남성들은 쪽벌남 돼요, 쪽벌남. 왜냐면 안쪽에 이 내전근 힘이 약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성들은 그래도 예전부터 우리 뭐 남녀 차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무릎 붙이고 앉는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치마를 입으시니까. 그래서 연세가 있어도 무릎을 딱 붙이고 앉는 습관이 돼 있는데 남성들은 저를 보면 안 그래요, 잘. 그래서 무릎에다가 A4 용지라든가 스마트폰을 딱 끼고 한 10분이라도 있어 보세요. 그러면 몸의 자세가 딱 정리가 돼요. 이렇게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수면 자세. 여러분, 이건 좀 과격한 얘기인데요. 자세가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은요, 주무실 때 무릎에다가 쿠션 끼고 다리 묶어요. 다리 묶는다니까요. 그리고 잘 때 다리를 똑바로 놓고 자요. 그럼 귀찮지만 나중에 몸이 정리가 돼요. 주무시면서 몸의 각도가 잡힌다니까요. 안 그러면 몸이 항상 이렇게 붙죠,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걸어, 이렇게. 몸에 이게 기운이 깨져가지고 그런 분들은 강제로 이게 무릎에 쿠션을 놓고 그냥 허리띠 같은 거는 묶거나 이렇게. 그러면 잠은 불편해도 나중에 편해지면 자세 교정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러분, 악력을 주시는 힘. 요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요거. 이게 약하시면은요, 운동 자체를 안 해요. 이게 약하면. 못 드니까 뭐를. 악력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건 어렵지 않은데, 집에 우리 현관문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 안방에다가 철봉 하나 하시면 돼요. 2만 원도 안 가요. 그 들어가 나가실 때마다 잡고서 한 번 다리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렇게 매달려 보시면 돼요. 악력근 엄청 좋아집니다. 두 번째, 관략근이에요. 항문 관략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케켈 운동 같은 거는 뭐 어렵습니다. 계단을 2계단씩 올라가시고 2계단씩 해보니까. 물론 무릎 안 좋으시면 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내가 처음 있다 하시면은 아파트 사시면은 계단을 2개씩 천천히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등산보다 나아요, 그게. 안전하고,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 쓰러져도 바로 구조가 되잖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개씩 한 계단씩 해서 같이 올라가 보시면은요, 도움이 되셔요. 그리고 몸통 근육이죠, 몸통 근육. 여러분, 앉아있는 게 훨씬 더 허리 안 좋은 거예요, 원래는. 서 있는 게 허리에 좋은 겁니다. 우리 기립했잖아요, 인간은 기립. 유인원들은 네 발로 걷잖아요. 우리는 앉아있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 원래 사람한테. 서 있는 게 맞는데 교육받은 상관없고 가급적이면 버스 기다리거나 뭐 이럴 때는 서서 이렇게 똑바로 있으면 짝다리 짚지 마시고 서 계시면 몸에 장기 이런 것도 균형이 잡혀요. 뭐 자세한 얘기 안 드릴게요. 오늘 금융 중심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백시시대 최고 연금은 뭡니까? 2글자. 무슨 연금이 제일 좋은 연금일까요? 주택연금이 최고죠. 근데 같은 동급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근육연금이에요. 근육연금. 상체 1kg, 하체 1kg를 근육 적금을 들어보세요. 운동하셔가지고. 사시는 동안에 스스로 먹고 마시고 배설할 수 있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영어로서 죄송한 얘기인데 근데 정리해 볼게요. 어떤 단체 조사를 한 거예요.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생에서 했더니 많은 나라들이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가족이 패밀리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 다음이 직업, 그 다음에 친구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한국은 사우스 코리아 한국은요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돈이 1등이라는 거고 두 번째가 건강이다. 세 번째가 가족이래요. 이거 참 생각을 해볼 점이죠. 다 가족이 우선이고 건강이 우선이고 한국 사람들은 돈이 일단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건강이 중요하고 자기 중심이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이다 이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는 비교 문화 이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비교하면 안 돼요.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바로 얼마짜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나요? 저는 자동차가 예전에 저는 좀 이렇게 오래된 차죠. 오래된 차를 끌었어요. 10년 탔는데 자동차 안에 시설이 참 좋아요. 저는 그때. 겉에는 낡았지만. 근데 저는 프라이드에 있었거든요. 자신감이. 아, 자동차 안에가 잘 되어 있으니까 겉에는 외관이 낡았어도 겉에는 외관은 멀쩡해도 안쪽이 안 좋은 곳도 있잖아요.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비교 안 당하시려면 분산 투자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거죠. 너 금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금 한 5g 사놓으시고 크지 않지만 나는 뭔가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계시면 자산이 훨씬 더 풍요로워져요. 다채로워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앞쪽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질의응답을 가지려고 하는데 뭐 시간을 한 5분 정도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궁금한 점이 계시거나 하시면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어떤 건 상관없습니다. 혹시라도 원래 재물 쪽 강의하면 질문이 안 나와요. 돈이 많다 그래도 그렇고 돈이 없다 그래도 그러니까 참고로 이렇게 할게요. 우리 금강 선생님들께서는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재물 애로가 있다 하시면 담당 선생님 통해 가지고 제가 한 번은 무료 상담을 해드릴게요. 한 번은. 그러면 좀 도움이 되시겠죠. 제가 이게 오픈해서 얘기하는 거 말고 방송에 얘기하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는 더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다만 이번 달까지만 무료로 해드릴게요. 다음 달 돈 내셔야 되니까 하지 마시고 이번 달만 무료로 연락하셔서 제가 전화로 이렇게 해서 상담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